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죠. 그런데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휴대폰에 달린 액세서리, 핑크색 아이스크림. 너무 낡았지만 너무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 혹시 그 액세서리 어디서 사셨어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제 휴대폰을 들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핑크색 아이스크림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거랑 너무 똑같아서요.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7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는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봄이었다는 것, 공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핑크색 아이스크림 액세서리. 지금 저는 22살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같은 풍경을 봅니다. 형광등 불빛, 냉장고 소음, 가끔씩 들어오는 손님들.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런데 가끔 문득 그날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과 함께였던 마지막 날.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걸었던 것. 엄마가 웃으며 옆에 있었던 것. 따뜻했습니다. 커다란 공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시끄러웠던 것도 기억나요. 아이들 소리, 음악 소리, 여러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무언가를 탔던 기억도 어렴풋이 있습니다. 놀이기구였나? 회전하는 무언가였어요. 돌고 돌았던 것 같아요. 솜사탕을 먹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달았어요. 입안에서 녹았죠.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을 팔았던 노점.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핑크색 아이스크림 모양 액세서리. 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셋이 하나씩 같은 걸 샀습니다. 똑같은 핑크색 아이스크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요. 노점 앞에서 똑같은 핑크색 아이스크림 액세서리를 들고 셋이서 함께 찍었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끊겨요.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이 안 보였고 그때부터는 공포였습니다. 선명하게 기억나요. 무서웠어요.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빠를 불렀죠.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죠.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이후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하지만 부모님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시설로 갔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거기서 자랐어요.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버린 걸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었고 학교도 다녔어요. 평범하게 컸죠. 하지만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빈자리.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핑크색 아이스크림 액세서리는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부모님과의. 가끔 이 액세서리를 보면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같은 걸 갖고 계실까? 아니면 진작에 버리셨을까? 저를 잊으셨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였다는 증거, 사랑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계속 갖고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시설을 나온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롭지만 익숙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지루하지만 괜찮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적었거든요. 바쁘면 외로움도 잊혀졌습니다. 가끔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죠. 집에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받아들였어요. 부모님 없이 사는 것, 혼자 버티는 것,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의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핑크색 아이스크림.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였어요. 색이 좀 바랬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일한 유산이었죠. 그날 밤도 평범한 밤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날들처럼 손님 몇 명 받고 물건 정리하고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어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하려고 바코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멈췄어요. 그 남자의 휴대폰, 거기 달린 액세서리, 핑크색 아이스크림. 너무 낡았지만 너무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이 똑같은 액세서리를 갖고 있지? 우연일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그 액세서리 어디서 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반문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핑크색 아이스크림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거랑 너무 똑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을 놓칠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놀람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남자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그 액세서리를 단 사람을 본 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똑같은 모양을 우연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자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혹시 어렸을 때 산 건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3개 샀어요. 아빠 거, 엄마 거, 그리고 제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그날 사진도 찍었나요? 노점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지?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네, 찍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있었죠. 어깨가 떨렸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나왔습니다. 다가갔어요. 저 괜찮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했어요. 남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맞아, 맞아. 남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딸 이름이야. 내 딸.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빠?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야. 아빠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지, 그리고 지금 아빠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우연히 핑크색 아이스크림 액세서리 하나로 아빠 다시 불렀습니다. 확인하듯이 남자가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제 얼굴을 만졌죠. 많이 컸구나. 이렇게 컸어.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왜 안 찾으러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품었던 질문이었죠.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너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너를 놓쳤을 때 우린 공원을 다 뒤졌어. 밤새도록 찾았어. 하지만 못 찾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방송도 탔어. 전단지도 수천 장 뿌렸어. 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저는 시설에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찾으러 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빠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 있는지 몰랐어. 보호소를 다 돌아다녔는데 없었어. 목이 메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편의점 바닥에 앉아 둘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죠.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노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이거 그날 찍은 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제 손에 액세서리가 보였습니다. 핑크색 아이스크림. 지금 제 휴대폰에 달린 그것과 똑같았어요. 아빠 휴대폰에 달린 것도 보였습니다. 똑같은 액세서리였죠. 엄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를 가리키며 아빠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는 너를 찾다가 세상을 떠났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5년 동안 쉬지 않고 찾았어. 밤낮 없이 전단지 붙이고
보호소 돌아다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어. 그러다가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 전단지 붙이러 가다가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다가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아니야.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내 손을 놓친 우리 잘못이야.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꼭 찾을 거라고 했어. 우리 딸 꼭 찾아서 안아줄 거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엄마, 끝까지 저를 찾으려 하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찾았잖아. 엄마가 원했던 거야. 너를 찾는 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15년 만에 느껴보는 아빠의 체온이었어요. 낯설지만 그리웠습니다. 이 온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아빠는 왜 여기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했어요. 이 근처에 전단지 붙이러 왔어. 아직도 붙이고 다녀. 혹시라도 내가 볼까봐. 15년 동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붙여.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의점에 들른 거예요? 아빠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목말라서 물 사러 들렀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빠 휴대폰에 달린 아이스크림이 제 눈에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 거랑 똑같아서 물 봤어요. 우연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우연이었죠. 이거 없었으면 못 만났을 거야. 아빠가 액세서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어. 너무 아파서. 볼 때마다 내 생각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못 버렸어. 이걸 버리면 정말로 너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달고 다녔어. 마지막 희망이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요. 버릴 수 없었어요. 이것만이 부모님과의 연결고리였어요. 유일한 증거였어요. 액세서리를 만졌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것. 덕분에 만났네.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게 우릴 다시 만나게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마워요. 이 액세서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지금 퇴근 시간이야? 아빠가 물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럼 기다릴게. 퇴근하면 같이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아빠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네, 좋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는 편의점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대로 갔어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가벼웠습니다. 행복했죠. 가끔씩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었습니다. 낯설지만 좋았어요. 이 감정이, 가족이 있다는 이 느낌이.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유니폼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일어났어요. 가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밖은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걸었어요. 1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시켰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시설에서 자란 이야기, 학교 다닌 이야기, 성인이 되어 혼자 살기 시작한 이야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혼자서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떠나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대요. 사람들이 위로해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엄마도 잃고 딸도 잃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조용했어. 엄마도 없고 너도 없고.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 액세서리를 보면서 결심했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휴대폰에 달린 핑크색 아이스크림을 만지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내 생각이 났어.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가 우리 셋이 하나씩 하자고 했던 것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었어. 이게 나한테는 희망이었거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거라는. 아빠가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달고 다녔어. 아빠는 그 후 미친 듯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였대요. 돈이 있어야 너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 탐정도 고용하고 광고도 하고 전단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주말에는 보호소를 돌아다녔어요. 한 곳도 빠짐없이 갔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찾아갔어.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왜 못 찾으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아마 시스템 문제였을 거야. 내 정보가 제대로 등록 안 됐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잘 됐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작은 가게였어.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커졌어. 지금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너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벌 같았어. 의미가 없었어. 빈집에 돌아가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매일 밤 내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7살 때 그대로 두었거든. 내 인형, 내 옷, 내 책. 다 그대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저를 기다렸다는 게,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미안해요, 아빠. 제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찾아?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만났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15년치 이야기가 쌓여 있었으니까 천천히 나눴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죠. 이제 시간은 많았으니까. 나랑 같이 살래?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같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기엔 집이 크거든. 내 방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망설여졌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빠와 갑자기 같이 산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하지 않아. 하지만 눈빛에서 기대가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와 자주 만났어요.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죠. 어색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빠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살았으니까. 아빠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은 정말 컸습니다. 단독주택이었어요. 넓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어려서 기억이 희미했던 우리 집이에요. 와, 감탄이 나왔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내 방 보여줄게.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멈췄어요. 정말로 7살 때 그대로. 작은 침대, 분홍색 커튼, 인형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이대로 뒀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청소만 했어. 너를 기다리면서.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제 오래된 그림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셋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엄마 목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함께 사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아침을 차려놨어요. 맛있게 먹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어요. 따뜻했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요. 소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이거 좋아해? 네, 좋아해요. 장바구니가 금방 찼습니다. 아빠는 뭐든 사주려고 했거든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빠와 사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그 대화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물었습니다. 공원 가볼래? 그 공원. 순간 멈췄어요. 그날의 공원.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곳. 괜찮겠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주말에 공원에 갔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입구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비슷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노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액세서리를 샀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노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노점 앞에 섰습니다. 액세서리들이 쭉 걸려 있었어요. 예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별 모양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색이었습니다. 아빠, 이거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봤어요. 예쁘네.
노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3개 주세요. 주인이 3개를 꺼내줬어요. 계산을 하고 액세서리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별 모양 3개. 아빠가 하나를 들었어요. 이건 엄마 거. 제가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빠 거. 마지막 하나를 함께 들었어요. 이건 내 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것을 손에 쥐었어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 너무 예쁘게 컸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하늘을 봤어요. 엄마, 저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랑 함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눈물이 났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액세서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하는 거야. 여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도 함께. 아빠 액세서리와 제 액세서리를 각자 휴대폰에 달았습니다. 핑크색 아이스크림 옆에 은색 별이 달렸어요. 예뻤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네, 아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15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엄마는 안 계시지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빠와 손잡고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요.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꽉 잡고 있었죠. 분수대 앞에서 섰습니다. 물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무지개가 보였어요.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다. 아빠가 대답했어요. 사진 찍을까?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셀카를 찍었죠. 둘이서 웃으면서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와 저, 그리고 휴대폰에 달린 액세서리들, 핑크색 아이스크림과 은색 별,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보여줘야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여보 봐. 우리 딸이야. 우리 가족이야.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아빠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밤이 됐습니다. 제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의 시간. 길고 긴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액세서리를 봤어요. 핑크색 아이스크림과 은색 별. 과거와 현재. 엄마와 아빠와 저. 모두 함께였습니다. 고마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액세서리. 웃음이 났어요. 이 작은 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아빠가 옆방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15년 만에 찾은 이 행복.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소중히 지킬 겁니다. 엄마 목까지 평생